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렇게 정식으로 영상으로 인사드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카메라를 보면서 말한다는 게 이렇게 떨리고 힘든 일인 줄 몰랐는데, 와, 정말 생각 이상으로 떨리고 긴장됩니다. 그래서 선글라스를 꼈습니다.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대구 최강 미남 얼굴을 여러분들께 선물로 과감하게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하하. 그리고 오늘 말할 내용을 어느 정도 외웠는데 몇 번 리허설을 해보니 바로 눈앞에 있는 카메라를 쳐다보니까 머리가 완전 하얘져서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났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득이 대본을 보고 제가 하고픈 이야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다들 힘드시죠? 원래 우리 인생이 고와 락이 섞여 있는데 요즘은 괴로울 고만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2월 중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코로나 사태가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어서 저 또한 힘들고 참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 요즘은 모든 분들이 경제적으로 무척이나 힘든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국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서 긴급 생계자금을 지급하기로 했는데 처음에는 소득 하위 70%의 국민들에게만 지급한다고 했다가 이젠 또 모두에게 지급하는 걸로 방침을 바꿀 예정이라고 합니다. 국민 대다수의 여론이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것을 원하자 서둘러 변경한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도 이번 코로나 사태는 부자라고 해서 절대 피해가지 않았으며 부자라도 납세를 성실히 하고 있는 국민의 일원이기에 당연히 제외 없이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자는 어찌 보면 가난한 사람보다 무엇을 하든 간에 유지하는 비용과 지출이 더욱 크기에 이번 사태에 엄청난 타격을 받은 분들이 적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상위 30% 안에 들어간다는 수치적인 계산만으로 지급을 안 한다는 것은 상대적인 역차별이며 조세 납부에 대한 거부감과 환멸감을 가져올 수도 있다는 점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번 건은 무조건 모든 분들에게 다 지급을 하는 것이 마땅하고 지극히 공평합니다. 그러면 정말 여유 있는 분들도 국민의 일원이라는 심리적인 소속감과 만족감을 느끼게 되며 굳이 지급 신청을 안 하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돈은 또 다른 용도로 활용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무튼 나라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 국민들에게 지원을 하기로 결정을 한 점은 참으로 옳은 결정이며 무척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긴급 생계자금 지급 방식에 대해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현금 지급이 아니라 선불카드와 온누리 상품권으로 준다고 합니다. 선불카드와 온누리 상품권도 물론 없는 것보다는 당연히 낫습니다. 그러나 선불카드와 온누리 상품권으로는 시장 가서 먹을거리와 입을거리 그리고 몇 가지 생활용품 밖에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으로는 밀린 대출금을 갚을 수도 없으며 자녀들 학원비나 학자금을 낼 수도 없으며 자영업자라면 밀린 월세를 낼 수도 없습니다. 이걸 들고 꼭 시장 가서 장을 봐야 꼭 얼어붙은 경제가 잘 돌아갑니까? 참 답답합니다. 현금을 받아서 밀린 월세 주면 월세 받은 분은 또 다른 곳에 가서 사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머리 깎으러 가니 미장원도 손님이 없다고 합니다. 현금 주고 머리를 깎으면 이미용 하시는 분들도 숨통이 트입니다.
이것도 경제의 흐름인데 꼭 시장에 가서 돈을 써야만 경제가 돌아간다고 판단하는 것은 정말 이해하기 힘든 꽉 막힌 발상입니다. 또한 이걸로 백화점을 이용 못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대형 마트도 이용을 못한다니 참 어처구니 없습니다. 우리 곁에 있는 대표적인 대형마트인 홈 더하기 마트나 둘마트는 막말로 거지도 식료품을 사러 가는 곳입니다. 정말 돌아가는 실정을 너무도 모르는 전 근대적인 편협한 사고방식입니다. 이번 사태로 인해서 장사를 못하거나 직장에서 일이 없어 해고되거나 월급이 깎인 분들은 정말 현금 100원 한 푼이 아쉽습니다. 이분들에게 정말로 도와주려면 현금으로 도와줘야 합니다. 현금으로 지급할 경우 그 돈을 사행성으로 탕진을 하거나 지급한 돈이 정당한 긴급 용도로 쓰이지 않을 것에 대한 우려 때문이라는 것은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극히 일부일 경우를 가정하여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처지에 맞게 긴급하게 숨통을 트일 용도로 사용하는데 제한을 둔다는 것은 더 큰 손실이고 상당히 불합리하며 어리석은 일입니다. 긴급 생계 자금을 받아서 엿을 사 먹든 쌀을 사든 대출금을 갚든 혹은 노름으로 탕진을 하건 그건 그 사람의 결정사항인 것이며 오롯이 그 사람의 책임인 것입니다. 나라에서 돈을 주고 손을 뗐으면 그 뒤부터는 그 사람이 어디에 쓸지는 그 사람의 판단에 맡기면 되는 것입니다. 말은 길었지만 한마디로 하면 줄 거면 공평하게 전 국민에게 그리고 전부 현금으로 지급하라 입니다. 혹시 나중에도 이런 일이 발생이 되면 꼭 제 말대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제목에 적힌 대로 긴급 생계자금을 국민 1인당 1,000만 원도 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정부 관계자 여러분들 노랑 잠바 입고 메모지 준비하시고 제 앞에 빙 둘러 앉으시고 잘 받아 적으시길 바랍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정부에서는 예산을 아껴 쓰고 나라 곳간 단속을 잘 하면 다 해결됩니다. 국민들은 내가 낸 세금이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매 눈으로 잘 감시를 하고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나라에서 하는 모든 일이 국민의 세금으로 다 이루어지고 있는데 나라의 예산 낭비가 정말 심각합니다. 4대강 사업이니 새만금 사업이니 행정수도 이전이니 하는 엄청나게 큰 건은 말할 것도 없고 주변에서 제일 흔히 볼 수 있는 심각한 예산 낭비는 전국 지자체에서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업의 타당성과 효과도 검증 안 된 상태에서 하고 있는 전시용, 과시용 건물 건설 또는 조형물 건설 그리고 일회성, 선심성 행사에 피같은 예산이 줄줄이 새나가고 있습니다. 어딘지는 밝히지는 않겠으나 수백억을 들인 소각장을 한 번도 사용하고 있지 않으며 심지어 서지도 않는 소각장을 유지 관리만 하는데도 1년에 몇 억씩 들어가고 있다고 하며 무슨 전시관, 무슨 체험관을 만드는데 부지와 건물을 짓는데 수백억을 쏟아부어 지어놓고 사용도 안 하고 있고 아무도 오지 않는 곳도 부지기수라고 합니다. 어디는 또 쇠를 수십 톤을 들이부어 만든 거대한 가마솥을 만들자 말자 사용도 안 하고 방치하고 있다고 하고 어디는 또 생뚱맞은 조형물 건설에 수억을 들여 만들어 놓았는데 아무도 관심을 안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단체장의 치적 쌓기용 일회성 행사에 피같은 예산이 낭비되고 있고 몇 번 사용하지도 않을 건물이
마구 지어지고 있으며 이런 쓰잘데기 없는 곳에 막대한 예산을 낭비를 하고도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돈이 내 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공무원들 정말 각성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업무 책임제를 도입을 해서 끝까지 그 책임을 물어야 이런 말도 안 되는 낭비가 없어집니다. 전국에 이런 식으로 지어진 건축공사, 토목공사, 조형물공사에 들어간 땅값과 부대 비용 그리고 유지 비용을 아꼈으면 지금 이렇게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한 사람당 1,000만 원씩을 줘도 남을 겁니다. 공무원들은 제발 내 주머니에서 돈이 나간다 라는 마음으로 업무를 보시고 예산을 집행하기 전에 과연 이것이 꼭 필요한 것인가를 심사숙고하시길 바랍니다. 국민들은 내가 낸 세금이 정당하게 쓰이는지 관심을 좀 더 가지면 지금보다 훨씬 나은 미래가 열리리라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힘든 이 시기에 모든 분들 부디 힘내시고 이겨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옆에 힘든 사람이 있다면 도와주어서 함께 사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